자, 마지막 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짜임새가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응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데, 특이사항은 지금 보통 반응형으로 이제 사이즈가 100%가 되면 왼쪽 게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게 밑으로 내려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바가 위로 올라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모바일 사이즈에선. 그래서 순서가 역으로 바뀌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왼쪽 사이드바가 반응형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단계별로 제시하기 위해서 코드 준비 좀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부터. 아까 CSS 걷어내면서 정제해놨구나. 자, 다시요. 그러면은 구글 웹폰트 적용했고 CSS 파일을 별도로 뺐다. 이 CSS 파일을 폴더 만들고 직접 이렇게 생성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 메뉴바, 내용, 부터 이렇게 적어놨고요. 메뉴바를 따로 뺀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따가 포지션, 스티키를 걸 건데 이 포지션 스티키 속성이 부모 태그가 있으면 잘 안 먹어요.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 태그가 있으면 적용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일단 얘를 원뎁스로 뺐다 라는 거고요. 여기 섹션 부분은 이거는 임시 코드 안 빼놓은 건데 스타일 속성으로 여기다 배경 색상을 직접 걸어놨습니다. 지금. 근데 CSS 이런 식으로 쓰면 안 좋은 거라고 했었죠. 임시로 걸어놓은 건데 안 빠진 거예요. 이거. 자, 헤더 영역 안에는 전보트론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놓고 제목하고 소제목 걸었어요. 전보트론이라는 의미 자체가 큰 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메뉴바는 div 태그로 걸고 링크 걸었고요. 헤더하고 메뉴바 영역 안에 div를 하나씩 더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꽤 넓은 모니터가 있을 때 메뉴 같은 게 양쪽 끝에 붙어 있으면은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헤더하고 NAV바는 배경 색상으로 가로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div 태그는 넓이를 제한해서 가운데 배치하려고 이렇게 div를 하나 더 감싸 놓은 거예요. 아까 원리 설명했었죠. 자, 메뉴는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특별히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랑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 이따가 얘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세요. 푸터는 제목만 이렇게 걸었고요. 사이트 작업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헤더하고 푸터를 제일 먼저 잡는 거예요. 왜냐면 헤더하고 푸터는 지금 여기서는 메뉴랑 헤더까지 포함해서겠죠? 이거랑 푸터는 모든 페이지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를 제일 먼저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섹션 안에서 사이드바 영역이랑 메인 영역 들어가 있고요. 네, 사이드바 영역은 다시 컨테이너 잡아놓고 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림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을 넣어야 될 위치인데 그림 일일이 넣는 게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fake img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자리 그림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배경 색깔만 회색으로 줬어요. 근데 그림마다 이제 사이즈는 제각각 다를 테니까 그림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속성값들은 이렇게 스타일로 강제로 줬습니다. 그냥 텍스트 좀 놓고요. 자, 메인 영역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가정한 거예요. 컨테이너 잡아놓고 글 제목, 그 다음에 설명과 작성일.
이미지 넣고 약간의 본문글 줄바꿈 한번 하고 요거 그대로 한번 더 베껴놨어요. 여기요 텍스트는 그대로 안 써도 되니까 적당히 아무 뉴스 기사글 같은 거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TML 태그를 잡아놨고요. 자, 모든 태그의 폰트 패밀리를 노토산스 KR로 잡습니다. 구글 웹 폰트 가져왔으니까 써야겠죠? 자, 지금은 기본 폰트인데 여기 저장하면 글자 모양 바뀌었죠? 자, 바디 태그의 마진하고 패딩 0으로 다 없앴고요. 여백들 없어졌고 헤더 안에 전보트론이 요 영역이었거든요. 요 영역에 패딩 상하좌우 80 가운데 정렬 이렇게 영역 잡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경 색깔을 초록색으로 깔고요. 글자 색깔 흰색으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H1 태그, 큰 제목, 얘는 글자 크기 40으로 해서 조금 더 키워줬고요. 자, NAV바. 메뉴를 감싸는 태그 전체였습니다. 이 전체에 벗어나는 거는 그냥 잘라버려라. 여기서 좀 벗어날 건 없기는 해요. 백그라운드 검은색으로 해서 싹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놨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메뉴가 화면 끝에 이렇게 붙어있죠? 공간이 좁아. 자, 포지션 스티키 탑 0. 그럼 스크롤 때다가 이제 포지션 값이 0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스크롤 안 되게 고정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메뉴바 영역 안에 div 태그를 하나 넣어놨잖아요. 그쵸? 자, 이걸 저장을 하면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자, 현재는 메뉴가 이렇게 화면 끝에 붙어 있어요. 여기 글자 보이죠? 끝에 붙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div의 넓이를 1200으로 제한하고 마진 오토에서 가운데로 몹니다. 그럼 이 검은색 영역 안에서 가로 1200짜리 박스가 가운데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0짜리 박스가 가운데로 몰리니까 메뉴가 이 영역 안에 배치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배경은 가로를 가득 채우고 실제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의 넓이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요 원리가 파악되면 이제 얘네가 이런 화면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이런 거. 배경은 가득 채우고 실제 컨텐츠 영역은 넓이를 제한하는 거죠. 자, 어차피 요 안에 있는 애들이 가로로 배치되고 있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고요. 그럼 요 메뉴 영역, 메뉴 링크들이 가로로 배치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 로우. 지금도 어차피 기본값이 로우라서 굳이 줄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명확히 하고 싶어서 줬어요. 여기서 지금 플렉스 디렉션 로우는 전혀 안 줘도 상관없는 속성이에요. 자, 줄바꿈 하지 말아라. 기본값이 줄바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값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나마 한번 명확히 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별 의미 없어요. 자, justify content flex start. 전부 시작점에다 모는 거예요. 왼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 속성인데 명확히 하고 싶어서 한번 줬어요. 자, 이 안에 있는 링크들, 디스플레이 블록, 글자 색깔 흰색, 각각의 링크 안에서 가운데 정렬. 근데 링크 영역 자체가 딱 글자 크기만큼 배치되니까 의미 없고요. 상하 여백 14, 좌우 여백 20.
그럼 지금 여기 간격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링크가. 안쪽에 여백이 생기니까 애들이 조금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링크 보면은 마지막 줄 라이트라고 돼 있죠. 얘한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줘요. 그럼 이 마지막 거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오른쪽으로 가서 붙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을 살짝 바꿨어요. 지금은 아무 변화 없잖아요. 네, 이렇게 저장하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티가 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 여기 첫 번째 항목만 액티브가 있었어요. 이게 메뉴 같은 거 클릭하다 보면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를 강조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클래스한테 이제 액티브라는 걸 만들어서 약간의 색깔만 좀 다르게 주는 거예요. 현재 머물고 있는 페이지다라고 의미를 준 거죠. 자, 여기 정중앙 내용 영역입니다. 지금 내용도 지금 왼쪽에 바짝 붙어 있죠? 자, 여기도 전체 넓이 1200으로 제한하고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연한 회색. 그럼 넓이가 제한됐죠? 자, 하단 영역. 여기 푸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왼쪽 맨 밑에 있어요. 자, 배경 색깔, 가운데 정렬, 여백. 이렇게 잡아서 푸터 영역 이렇게 적당히 잡아주고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머리 쪽하고 꼬리 쪽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안에를 채워나가면 돼요. 자, 그럼 컨텐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 컨텐트 안에 지금 크게 사이드바 영역이랑 메인이 있거든요. 요 두 개가 플렉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가로로 배치되겠죠. 그러면 사이드 영역이랑 메인 영역이 가로로 배치되죠. 자, 여기서도 줄 바꿈 하지 말아라 라고 부여했고요. 플렉스 디렉션 로우로 줬고요. 자, 요 왼쪽 사이드의 넓이는 위드스 360을 줍니다. 자, 그럼 여기 사이드 영역이 지금 위드스 360이 됐죠. 자, 플렉스 논. 플렉스 논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컨텐트 안에 있는 애들은 가로로 배치가 돼요. 대신에 사이즈에 대해서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돼. 하지만 이거를 부여하면은 나는 내 사이즈를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겨든 결심이야. 자, 그래서 360만큼 좀 넓어졌죠. 아까는 요걸 주기 전에는 360을 줘도 부모가 간섭을 하니까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플렉스를 논으로 거니까 부모 간섭 안 받고 꿋꿋하게 자기 크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플렉스 그로우라는 슈링크는 이런 거 헷갈렸잖아요. 실제로 저도 잘 안 쓴다니까요. 이렇게 걸고 말아요. 자, 레프트, 라이트에 보더를 줍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죠. 자, 메인 영역. 자, 이렇게 주면은 얘는 일단 기본 사이즈는 네가 알아서 잡아. 근데 요걸 부여했으니까 남는 공간 알아서 채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는 공간을 지가 알아서 채우겠죠. 자, 플렉스 그로우를 0으로 했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냐면 사이드가 플렉스 논이니까 얘는 0을 주나 1을 주나 매한가지야. 하지만 요 1, 플렉스 슈링크 1을 주면은 유연하게 줄어드는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맥스 위드스가 1200이잖아요, 컨텐츠가. 그러니까 1200보다 작은 공간에서는 화면 폭이 줄어들 거라고요. 그때 유연하게 줄어들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배경 색깔 흰색,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양쪽에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메인은 오른쪽에만 선을 대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선 대주고요. 자, 이게 여백들만 잡아주면 돼요, 거의. 자, 이 컨테이너한테 패딩 20픽셀 줍니다. 컨테이너가 이 섹션 영역 전체였어요. 아, 이거 컨텐트구나.
사이드 안에도 컨테이너가 들어있고 메인 안에도 컨테이너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리고 각각 요 메인 영역 안에서 패딩을 20씩 안으로 먹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20을 주면은 사이드바랑 메인 영역에 전부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다 먹을 거예요.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안으로 사이드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얘는 패딩을 먹지만 얘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똑같이 내가 효과를 주고 싶은데 부모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사이드 안에도 넣고 메인 안에도 넣고 이러면 원하는 효과가 나오긴 할 겁니다. 똑같은 코드를 2번 이상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코드는 지저분하다고 해요. 어떻게든 한 큐에 다 끝내야 돼. 그러려면은 얘를 차라리 컨테이너를 밖으로 빼내면 그러면은 사이드랑 메인의 영향 없이 컨텐트 안에 있는 컨테이너면 돼요. 이 계층형 선택자는 기본적으로 자손 선택자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컨텐트 안에 있는 컨테이너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코드 위치에 따라서 적용 원리가 바뀝니다. 덮어 씌운다라는 개념이 아니지. 요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컨테이너를 다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페이크 img라는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얘한테 배경 색깔을 좀 진하게 주고요. 넓이는 네가 알아서 채워라. 안쪽 여백은 20픽셀씩 가져라. 그래서 그림을 대신할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신에 각각의 높이는 HTML에서 이렇게 각자 준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데스크탑 해상도가 완성이 돼요. 만들어 놓고 이제 미디어 쿼리를 주면서 작은 사이즈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컨텐트 영역. 미디어인데, 지금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얘랑 왼쪽이랑 오른쪽 영역이 행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플렉스 디렉션을 작은 해상도에서 컬럼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 행을 열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떨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거는 컨텐츠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컬럼 리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컨텐츠가 먼저 나오고 사이드가 왼쪽으로 몰리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사이드바에서 넓이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라고 플렉스 눈을 때렸잖아, 호기롭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전히 360픽셀로 강조가 돼 있죠. 그래서 사이드 쪽에서도 모바일 해상도에서는 넓이를 100%로 바꿔라.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 모바일에서는 0으로 없애라. 이렇게 하면은 모바일 해상도에서 이제 사이드바는 또 가로를 채우죠. 다 됐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제는요, 일단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이 예제는 나중에 리액트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일반 HTML과 CSS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리액트에서는 같은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 크롬 웹스토어 전에 얘기했었죠? 크롬 웹스토어 전에 얘기했었죠? 네, 타고 들어가시고요. 자, 디자인 애널리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HTML and CSS 디자인 애널리시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요거 설치하세요. 여러분들의 막막하면 한 줄기 빛이 돼줄 프로그램이에요. 설치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퍼즐 조각 눌러서 설치한 프로그램에 이 핀셋을 눌러줘야 이 위쪽에 메뉴로 고정이 돼요. 안 그러면 매번 이거 열어갖고 눌러야 되는 거고. 자, 이걸로 이 UI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 애널리시스를 엽니다. 딴 건 필요 없고요. 아웃라인 블록 레벨 엘리먼트. 블록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div 태그를 포함하는 각종 박스들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먼트는 HTML 태그예요. 디플리케이티드 엘리먼트는 이거는 사용 안 하는 요소,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없어진 요소를 표시하라는 건데 지금 단 요건 필요 없고요. 뭐 외부 링크, 링크 볼 필요 없고, 플루팅은 우리가 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플루팅은 안 배웠어요. 프레임이라는 기술도 안 쓰는 게 좋은 거라서 프레임도 안 했어요. 보안에 친숙하지 않은 요소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만약에 테이블까지 보고 싶으면 테이블 요것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테이블은 안 쓸 거예요. 헤딩 H1부터 시작하는 태그들 있죠. 걔네들. 그러니까 굳이 클릭하면 이거랑 요거랑 뭐 요 정도 세 개가 될 텐데 요거 하나만 클릭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느냐? 블록 레벨 단위로 강조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아무 사이트나 붙잡고 이걸로 분석을 해보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이트 건드리면은 기절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네이버에서 잘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쇼핑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메인에 보면 이렇게 쇼핑몰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클릭했을 때 어떤 사이트는 그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는데 주로 여성 의류 쇼핑몰들이 많이 그래요. 자체 쇼핑몰로 넘어가는 사이트들. 지금 여기도 이건 좀 복잡해 보인다. 아까 봤었던 여기요. 이런데. 이런 데는 벌써 딱 봐도 만만하잖아. 이런 데부터 한번 까보는 거예요. 안 쓰는 DIV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이런 데부터 이렇게 하나씩 까보면서 아 이런 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열어보는 거죠. 쇼핑몰 상세 같은 데도 한번 열어보고 걷다 켜보고
상세는 당연히 복잡해요. 보통 보면 쇼핑몰은 이렇게 상세 콘텐츠는 대충 이미지 하나 통째로 툭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여기 윗부분만 하고 나면은 의외로 별로 할 게 없어. 밑에는 그냥 통짜 이미지야. 아웃라인 이미지스라고 들어가서 아웃라인 올 이미지 클릭하면은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가면서 클릭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데 활용을 해보세요. 웹페이지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웹서핑은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은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웹페이지가 공부거리가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쉬운 페이지가 여기에요. 위에 뭐 div가 있긴 한데 얘네가 보면은 딱 봐도 별거 없어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이건 좀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면 메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클릭했을 때 이게 다야. 상세 페이지라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다 싶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간 게 여기더라고요. 대체로 이 회사가 홈페이지를 좀 쉽게 만들더라고요. 상세 페이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고 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알려드린 도구 활용하셔서 페이지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최대한 이제 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요거까지 실습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론적인 예제를 소개하는 것들은 다 끝났어요. 내일 요거 2개 할 건데 오전에 2개를 다 털겠다는 굉장히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긴 한데 말도 안 될 것 같고 아마 오후까지 할게 자명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크게 갖자고요. 자, 실습 완성하시고요. 남은 시간에 개인 정비 시간 가지시면 돼요.